오늘은 영세율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제화입니다. 제화죠, 제화. 사업자가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제화. 근데 금지금은 제외합니다. 금 있죠? 금 관련해 가지고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제화입니다. 즉 한국국제협력단이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제화에 한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제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제화에 한정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제화. 이것도 대한적십자사가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제화에 한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업자가 다음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제화. 이거는 수탁 가공 무역이죠. 이거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입니다. 내국 신용장. 내국 신용장이 뭔지 모르겠죠? 내국 신용장은 그 은행장이 있죠? 은행장이 국내 은행장이 지급 보증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내국 신용장은 수출업자 있죠? 수출업자가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출하려고 할 때 그럼 원자재가 필요하죠? 원자재. 수출용 원자재. 이 원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공해 가지고 수출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원자재 구입할 때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데 이 수출업자가 돈이 없다. 수출업자가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상이죠, 외상으로 일단 원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물건 만들어 가지고 수출해 가지고 돈 받는다는 거죠. 외국에 수출해서 돈 받으면 그 받은 돈 가지고 원재료 대금 지급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있죠. 애국한 은행장이 지급 보증한다는 겁니다. 은행장이 대금 지급을 보증한다. 그럼 이 원자재 파는 사람은 안심하고 원자재를 이 수출업자한테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안심하고 수출업자한테 원자재 외상으로 공급하면은 그 수출업자가 물건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출 전 단계죠. 수출업자가 원자재 구입한다. 이거는 수출 전 단계입니다. 어차피 이거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수출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 신용장에 의해 조달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내국 신용장은 사업자 신청에 의해서 외국한 은행장이 개설한다는 겁니다. 이게 내국 신용장입니다. 그럼 원 신용장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원 신용장. 이 수입자 있죠? 이 수입자. 이 수출자가 물건을 이제 수출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입자가 자기 외국 은행 있죠. 미국 아메리칸 뱅크인가요? 이런 은행에다가 신용장 개설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이 미국 은행 있죠. 미국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해 가지고 국내 은행에 송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내 은행이 이 수출자에게 신용장 개설됐다. 그러니까 이 신용장을 바탕으로 수출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신용장을 믿고 맡긴다는 거죠. 이 외국 사람한테 외상으로 물건 팔면은 이 사람이 도망가 버린다. 물건 받고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 미국인데 어떻게 찾겠어요? 예, 이런 거 못 찾습니다. 한번 도망가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이 지급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은행이 지급 보증해 주니까 안심하고 물건을 보낸다는 겁니다. 이게 신용장입니다. 그리고 원 신용장을 바탕으로 내국 신용장도 개설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내국 신용장 및 구매 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제한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왜냐하면은 이 수출 전 단계입니다. 수출하려고 물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 내국 신용장은 원 신용장을 바탕으로 개설되죠. 이미 그 외국 은행에서 지급 보증해 준 겁니다. 원 신용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 구매 확인서도 내국 신용장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구매 확인서는 은행이 지급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 그러니까 수출업자죠. 수출업자가 원자재를 구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급받는 자입니다. 공급받는 자. 이 사람은 공급받는 자가 그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고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원자재를 공급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겁니다. 원자재 공급했다는 겁니다. 수출에 사용될 재화를 만들기 위한 원자재를 공급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리고 이 내국 신용장이 좀 늦게 개설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되는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재화 공급할 때는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공급하고 그 공급 시기, 재화의 공급 시기가 끝난 날, 과세 기간 끝난 때부터 25일 이내에 추가적으로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개설됐다. 그러면은 이 재화 공급 있죠? 이 재화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여 발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이 종료일부터 25일 이내 내국 신용장이 개설 발급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A씨 다시 한번 볼게요. 외국 수입업자 있죠? 외국 수입업자가 갑한테 그 원 신용장을 개설해 줍니다. 그러면 수출업자는 원 신용장을 바탕으로 내국 신용장을 개설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수출업자는 외국한 은행에 내국 신용장 개설을 의뢰해서 내국 신용장을 개설한다는 거죠. 그러면 국내 원자재 생산업자 있죠? 그러니까 원자재 공급업자 가 이제 수출업자한테 원자재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이 생산업자가 수출업자한테 원자재를 공급할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겁니다. 내국 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왜냐하면 국내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원자재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보시면 이 내국 신용장이 뭔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건 한번 보세요. 되게 복잡합니다. 보기는. 보시면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고 당해 신용장은 외국한 은행장이 지급을 보증한다는 겁니다. 즉 재화를 수출하려는 사업자가 원자재 구입 자금이 부족한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구입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는데 원자재 구입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외상으로 구입한다는 거죠. 외상으로 구입할 때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받는 경우, 그러면 이 원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자, 수출업자한테 원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내국 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 이 보시면 내국 신용장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수출재와 인가공 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재와 인가공 용역을 공급받는다. 이때도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과세기간이 재화 용역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되는 내국 신용장에 한해서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구매 확인서는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이것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되는 확인서, 구매 확인서입니다. 이런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거 내국 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입니다. 원자재 인도하는 때죠. 그러니까 국내 거래입니다. 국내 거래.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공급 시기와 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물건이 선적됐는데 이 배에 실리는 때 이때가 아닙니다.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이 공급자, 원자재 공급자가 수출업자한테 재화를 인도하는 때, 이때를 공급시기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약간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 강의를 계속 한번 들으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국내 내국 신용장입니다. 이거는 이 주한 미국군 있죠? 주한 미국군 군납계약서와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 이거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사업자가 주한 미국한테 직접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국내에서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수령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예시를 보시면 사업자 갑이 주한 미국군에게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사업자 을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으려고 내국 신용장을 개설했다. 사업자 갑이 주한 미국군한테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그럼 사업자 을로부터 물건 원재료를 공급받아 가지고 그거를 가공해 가지고 물건 만들어 가지고 주한 미국군한테 물품을 납품한다는 경우죠. 그러면 이때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사업자 을이 내국신용장에 의해 사업자 갑에게 공급하는 원재료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세율 주한 미국군 군납계약서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한 이 원자재 공급 있죠? 이런 거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말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말 문제로. 주한 미국군한테 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입니다. 주한 미국군. 어차피 이것도 수출이죠. 주한 미국군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거주하는 미국군한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로 봐가지고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이죠. 내국 신용장이 공급일 이전에 개설된 경우 또는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개설된 경우 이제는 공급 일자로 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어차피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재화를 공급한다. 그런 경우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고 배웠죠? 이겁니다. 어차피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이 공급 시기 이후 당해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그러니까 재화를 공급할 때는 내국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았다가 재화 공급 시기가 종료된 후 25일 이내에 개설됐다. 그런 경우는 이용세율 적용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는 공급할 때는 일반 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10% 적용한 세금 계산서. 그리고 그 내국 신용장이 개설된 날에 그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겁니다. 당초 공급일자로 마이너스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차피 수정 세금 계산서 보면 또 나와요. 이게. 이거는 한번 참고로 한번 보세요. 중요한 거는 내국 신용장이 공급 시기가 속한 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이때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보시면 내국 신용장과 구매확인서가 있죠. 근데 이 보시면 은행의 지급보증, 내국 신용장은 은행 지급보증 기능이 있고 구매확인서는 은행 지급보증이 없다. 이 발급받기는 구매확인서가 발급받기 쉽겠죠. 은행이 지급보증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한 재화도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구매확인서. 이거 보시면 그 다음 볼게요. 수탁가공무역에 사용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입니다. 직접 간접 계약 아닙니다. 직접 이 비거주자 미국 사람 스티븐 씨하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국 스티븐 씨가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자기의 재화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재화 원재료입니다. 원재료를 인도하고 재화를 인도받은 사업자, 이 국내 사업자 을이라 할게요. 국내 사업자 을이 비거주자 또 계약했습니다. 스티븐 씨랑 계약을 해가지고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또는 제조 가공 후 반출하는 경우 이 수탁 가공 무역은 영세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스티븐 씨가 미국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 사업자 있죠. 한국 사업자들한테 원재료를 구입해가지고 한국 사업자 갑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해가지고 한국 사업자 을한테 원재료 가공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국 사업자 을은 원자재를 가공해가지고 이거를 반출한다. 그러면 이 수탁 가공 무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사업자가 다음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자입니다. 국외의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그러니까 미국 스티븐 씨하고 직접 계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금을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이걸 외국한 은행 있죠? 그 국민은행이나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은행. 이런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화로 받으면 안 돼요. 원화로 직접 외국한 은행을 거쳐가지고 원화로 받아야 됩니다. 이래야지 이 거래 내역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 을한테 인도할 것. 자기 원자재를 국내 다른 사업자 을에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도하는 제하에 대해서 국내의 거래지만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 사는 사업자가 비거주자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제하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 가공한 후 반출할 것입니다. 이 보시면 이 국내 사업자 갑이 있죠. 이 미국의 외국 법인 A, 스티븐 법인을 할게요. 스티븐 법인과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이 국내 사업자 을한테 이 원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그럼 이 원자재 공급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이 국내 사업자 을은 이 국외에 반출한다는 겁니다. 국외의 제3자한테 반출한다든지 아니면 스티븐 씨한테 반출한다든지 아시겠죠? 예를 한번 볼게요. 사업자 갑이 국외의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당해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 을에게 제하를 인도하고 제하를 인도받은 사업자 을이 수출하는 경우 갑과 을은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 국내 거래지만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국내 사업자 갑은 국외 외국 법인 A하고 직접 계약했습니다. 직접 계약.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내 사업자 을하고 계약한 게 아니라 국외의 외국 법인 스티븐 법인하고 직접 계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사업자 을한테 원자재를 공급하지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외국한 은행에서 직접 대금을 받기 때문에 이 국내 사업자 을한테 제하를 인도할 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물품계약 당사자는 국내 사업자 갑과 국외의 외국법인 A입니다. 그러므로 갑이 당해 재화 공급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을은 보시면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을도 어차피 스티븐 법인하고 계약한 겁니다. 을이 갑이랑 계약한 게 아니라 스티븐 법인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국내 거래지만 국외 사업자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제하 인도할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그냥 이거는 쉬운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보시면 용역의 영세율 적용입니다. 용역의 국외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물을 짓기로 한 겁니다. 이 현대건설이나 이런 큰 대기업에서 그럼 이 건설업은 용역이죠? 용역의 국외 공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에 건물 짓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 각주 보시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역 제공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경우입니다. 어차피 건설업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용역은 국외에서 공급하지만 이 과세 거래로 봐가지고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건설업자가 해외에서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 제공 장소가 국외지만 건설업 사업장이 법인 등기부상 소재이므로 국내 거래로 봐가지고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 대금 수취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이런 거 상관없이
대금 수치 외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국내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현대건설이 그 쌍용건설한테 하도급 했다. 그럼 쌍용건설은 하도급 받는 거죠. 하도급 받아가지고 국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 용역을 제공했다. 그리고 국내 사업자 현대건설로부터 건설 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외화 획득 목적이죠. 외화를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영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외에서 영역을 제공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인 경우에 한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는 겁니다. 예를 보면 국내 사업자 갑이 외국의 건설 공소를 도급받아서 국내 사업자 을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 받은 자 을, 쌍용건설은 국외에서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사업자 갑, 현대로부터 국외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 국내 사업자 을에 대한 용역 제공이죠. 그러므로 국내 사업자 갑에게, 그러니까 현대건설에게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외국 항행 영역의 공급입니다.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외국 항행 영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를 적용한다. 이 선박이나 항공기입니다. 어차피 국내에서 국외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 항행 영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를 적용한다. 그리고 대금 영수 방법 보시면 대가를 원화로 받든 외화로 받든 상관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라는 겁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부 다 외우셔야 되겠죠? 영세율이 외울 게 많습니다. 되게. 그 다음 보시면 재화 영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다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다.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만약 국내에 사업장이 있다 라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나 선박으로 이루어진 거래는 국외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말문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선박 항공기에 의한 애국 항행 영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영역의 공급입니다.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나 영역의 공급, 즉 외교관 있죠.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관한테 재화나 영역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국제연합 있죠. UN 또는 이에 진출하는 국제기구한테 재화나 영역을 공급한다. 이런 경우 영세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교공간 소속 직원으로서 공무원 신문을 부여받은 자, 이런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입니다. 이런 자한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 세법이 정하는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따라 재화나 영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교관한테 재화나 영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외교관이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입니다.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다음의 재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한테 인도되는 재화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중요한 게 과세사업이죠. 면세사업에 사용된다. 그런 경우에는 영세를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한테 인도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된다. 이런 경우에만 영세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임대업증, 무용재산권 임대업, 이렇게 임대업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 있죠. 이거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통신업, 컨테이너 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있죠. 보세구역 내 창고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해운
대리업이나 해운 중개업, 그다음 상품 중개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금을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을 것.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좀 복잡합니다. 이 보시면 국외의 비거주나 외국법인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한 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국내 사정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참고로 보세요. 예를 볼게요. 국내 사업자 갑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국내 사업자 을입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죠?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사업자, 외국 사업자 을한테 임상시험 영역을 공급한다. 그럼 중요한 게 임상시험 영역이 됩니까? 들어갑니까? 여기? 보시면 있죠? 보건업에 보시면 임상시험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금을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그런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위에서 열거된 영역 있죠? 이런 영역 위에서 이런 영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또는 외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대금을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을 것, 이런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위에 열거된 사업의 용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한테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했다. 그런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있죠? 미국 사업장이 국내 사업장이 있지만 국외의 비거주자와 직접 계약해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입니다. 이 보시면 직접 계약이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아닌 국외의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직접 체결한 계약에 의해서 국내 사업장을 거치지 않습니다. 국내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며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아니어야 한다. 아시겠죠? 국내 사업장이 아니어야 합니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비거주나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아니어야 한다. 그 다음 보시면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서 건축 설계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이 건축 설계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공급된다. 그런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1회 기업부터 취업이죠. 여기 보시면 1회 기업부터 취업, 그러니까 앞에 배운 것 있습니다. 이런 재화나 용역에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대금을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정한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1회 니은과 이응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상호 면세주의를 적용한다. 이 니은이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그러니까 법률 자본 대리 이런 거 있죠. 전문업, 니은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응이죠. 이응 보시면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서비스업, 이거는 상호 면세주의를 적용해가지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나 비외국법인에 대해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해준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한테 제공하는 용역은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금을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만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외의 비거주자한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어차피 이건 국내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수출재화 인가공 용역입니다. 수출업자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해서 수출재화를 인가공하는 수출재화 인가공 용역.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한한다.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고 발급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사업자가 세금계산을 부가지세가 별도를 적은 10% 세율 적은 세금계산을 발급한 경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세금계산을 발급한다는 겁니다. 세금계산을 0세율로 세금계산을 발급하든지 부가지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을 발급하든지. 근데 사업자가 부가지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을 발급한 경우, 이런 경우 10% 세율 적은 세금계산을 발급한 경우에는 0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수출제와 인가공 영역, 이런 것도 0세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입니다. 이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공급하는 수출제와 인가공 영역은 0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외우세요. 그 다음 보시면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제와 인가공 영역이죠.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수출제를 인가공하는 수출제와 인가공 영역, 이거는 0세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 자신이 직접 인가공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사업자가 수출제와 인가공 영역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다른 사람이 인가공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0세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부가지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을 발급한 경우, 이런 경우는 0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한번 볼게요. 갑이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한테 수출제와 인가공 영역을 제공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을 발급한 경우, 이런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수출업자한테 내국신용장으로 제화를 공급하는 인가공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제화를 인가공하는 제인가공업자의 수출제와 인가공 영역은 0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약간 복잡하죠? 여기 보시면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제를 수출업자한테 공급하는 사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겹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수출업자한테 바로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수출제와 인가공 영역을 제공한 게 아니라 그 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자를 수출업자한테 공급하는 사업자와 이 사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인가공 영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여기 보시면 인가공업자가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는 인가공을 제공한 경우 0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0세율입니다. 그리고 이 인가공업자한테 재인가공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경우에만 0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약간 좀 복잡하죠? 예를 보시면 수출업자 갑과 인가공업자 을 간의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제와 인가공 영역에 대해서 0세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직접 도급계약입니다. 수출업자와하고 업자와하고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서 인가공 영역을 제공한다. 그러면 이 수출제와 인가공 영역은 0세를 적용한다. 그리고 보시면 인가공 영역과 관련하여 인가공업자 을과 인가공업자 병 간의 도급계약에 의하는 경우 이 인가공업자 병의 수출제와 인가공 영역은 0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애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온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이런 것도 0세를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그러니까 일단 6번 보시면 배운 거죠. 국제연합군, 미국군, 미국한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0세를 적용한다. 그 다음 보시면 뭐 쭉 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 이런 표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조세특례채권 0세율이죠. 이런 것도 그냥 한번 참고로 보세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